안녕하세요. 정보학사 김광수입니다. ITQ 엑셀에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어려워하시는 부분 자체가 함수인데요. 이 함수 부분만 9월달부터 11월달까지 3회차에 걸쳐서 풀이 모아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2021년 9월달에 진행되어진 함수 문제 6문제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함수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부터 6 출력형태 보면 여기 1 갈록구름이 2 갈록구름이 되어 있는 거 요거 함수 풀이하는 부분이거든요. 영역인데 첫 번째 순서대로 인기순위 구하는 거는 어떻게 구하느냐면은 판매 수량의 내림산 순위를 구한 결과값에다가 위로 붙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랭크.eq 함수 문제가 코로나 시대에는 좀 쉽게 나오고 있어요. 주로 나오는 함수들만 나와요. 네. 자, i 5셀 선택을 합니다. i 5셀 선택하고요. 그 다음 단일 함수잖아요. 랭크.eq. 자, fx 누르세요. 여기 함수 마법사 이용해서 풀겠습니다. fx 누른 다음에 직접 랭크.eq 입력하세요. 랭크.eq 입력하시면 이렇게 찾아졌죠? 확인 누르세요. 그럼 도움말을 얻어서 풀 수 있는데 랭크.eq는 순위 구하는 함수인데 함수 인수가 3개입니다. 자, 첫 번째 넘버 값에 대한 순위를 구하려는 수를 지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판매 수량의 내림산 순위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횡단위별 판매 수량에 입력된 셀 같은 행의 O행에 있는 G5셀입니다. G5셀을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레퍼런스 영역을 마우스 포인트 꾹 찍으면 수 목록 배열 입력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판매 수량 116개는 전체 판매 수량 중하고 비교했을 때 그 중에서 몇 등이냐 이렇게 되니까 레퍼런스 영역은 G5에서부터 G12까지 영역입니다. G5에서부터 G12까지 영역인데 주의해야 될 사항은 뭐냐면 해당이 함수식을 저희가 밑으로 채워서 다른 행들은 직접 입력하지 않고 이 함수식을 자동차 맨들로 밑으로 채워가지고 구할 거예요. 그러면 이 비교 대상, 이 판매 수량 지금 총 8개 데이터거든요. 이 8개 데이터의 레퍼런스 영역 자체는 달라지면 안 돼요. 비교 대상이. 그래서 반드시 레퍼런스 영역 블록 정한 다음에 F4번 기능키 누르면은 열과 행 앞에 달러가 따다닥 붙을 겁니다. F4번 기능키 눌러가지고 요렇게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달러지 달러 5 콜론 달러지 달러 12로 바꿔줘야 돼요. 네, 요게 주의사항이고 랭크.eq 함수 자주 나옵니다. 그 다음 오더 부분에서는 이제 순위를 구할 때 큰 값이 1등으로 할 거야 작은 값이 1등으로 할 거야 라는 부분인데 여기서는 요구 조건이 내림사순으로 하라 큰 값이 1등으로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0 또는 생략하면 내림사순이고 0 아닌 값은 오름사순이야 1 지정하면 되거든요. 여기는 내림사순이니까 0 또는 생략이니까 0 입력해 줄게요. 자, 그러면 여기 미리 구해진 부분이 순위가 8이야. 이게 제일 작은 값인가 봅니다. 다른 값에 비해서. 자, 여기까지 해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 동의만 구해졌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결과값에다가 윗자를 붙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엔드 연산 사용해서. 그래서 여기 위에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수식 입력지 클릭한 다음에 제일 끝에다가 마우스 포인트 꾹 찍고 여기 엔드 하고 난 다음에 상따옴표 위 상따옴표 닫기 해서 1번 풀이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엔터키 누르게 되면 뒤에 이렇게 위가 추가되어서 8위라고 되어 있죠. 해당 셀 선택하고요. 요 자동차 맨들 요 점을요. 요 점을요. 밑으로 내려요. 이렇게 여기까지 끌어요. 수동으로. 요 점을 마우스로 이렇게 쭉 끌어가지고 놓았을 때 중간에 경계선이 굵게 표시되어지니까 요 채우기 옵션 펼치번호 눌러가지고 서식 없이 채우라를 선택을 하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선이 실선으로 이렇게 딱 됐죠? 1위부터 8위까지가 구해져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 2번 함수 문제 넘어갈게요. 조리 방법은 반찬 코드에 반찬 코드의 마지막 글자가 1이면 볶음조리, 2면 무침, 3이면 찜으로 구하라. if right 함수 사용하라. 요거도 자주 나와요. 1번과 2번만 첫 번째 구한 셀 자동차 맨들로 채우는 형태라서 주로 나오는 문제의 함수 종류가 정리되어 있어요. if 판정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제5셀 선택하고요. fx 누른 다음에 if가 나오면 if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반드시 if 확인. 조건식, 참일대 실행문, 거짓대 실행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건식에다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그대로 하셔야 되는데 반찬 코드의 마지막 글자 한 글자를 뽑았을 때 write 함수 사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다가 RIGHT 갈로 열기까지 꼭 입력하셔야 얘가 함수로 인식되어져요.
여기서 right를 선택을 하게 되면 함수인수 대화상대가 right 걸로 바뀌어요. 자, 텍스트는 같은 행에 있는 반참 코드가 입력되어진 셀을 다시 여기 입력란을 꼭 찍어야 돼요. 입력란을 꼭 찍고 텍스트 입력란 마우스 포인트 꼭 찍고 그 다음에 마우스를 여기 반참 코드 입력 셀을 선택해야 여기 안에 입력이 되어집니다. B5셀의 입력값이 마지막 글자 한 글자니까 추출할 오른쪽에서부터 몇 글자 뽑아낼 건데 right 함수는요. 마지막 글자 한 글자 1 이렇게 하면 K242에 오른쪽 글자 한 글자 뽑아내면 2야 맞죠? 미리 보기로 보게 되면 자 이게 완성되어진 부분이 아니에요. 완성된 부분이 아니고 if 함수의 조건식의 right 함수를 사용한 거거든요. 다시 여기서 if를 클릭하세요. if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로지컬 테스트 조건식의 right 함수 완성했는데 여기 오류가 뜬 걸로 떠요. 갑오류야 이렇게 뜨거든요. 자 여기다가 여기다 마우스 포인트 꼭 찍어도 되고 여기다 찍어도 돼요. 네. 여기다 할까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대신 자 문제에서 보면 조건이 뭐냐면 뽑아진 마지막 글자가 1이야 2야 그 외야 이렇게 돼 있어요. 판정의 이용의수 몇 개예요? 판정의 이용의수는 3개입니다. 3개면 if 함수 1개 가지고는 판정은 2개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if 함수가 2개 사용되어져야 되는 문제 유형인데 자 여기다가 같으냐라고 하는 부분은 이꼴입니다. 이꼴에 입력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주의해야 될 사항은 뭐냐면 1이야 라고 할 때 그냥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시험 봤는데요. 이번에 잘 안 됐어요. 이렇게 댓글들이 좀 올라오셨는데 요렇게 하게 되면 왜 안 되느냐면 right 함수는 문자열 함수예요. 문자열 함수라서 반드시 1에다가 상태 한 표를 묶어줘야 돼요. 이렇게 묶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판정이 지금 false라고 되죠. 그냥 1이라고 이렇게만 하게 되면 얘가 판정을 못해요. 자, 요 false라고 뜨긴 하는데 해당 정확한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상태가 묶어줘야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거면 판정을 뭘로 하라고요? 문자 상태가 묶어줍니다. 볶음 슬러시 조림 이렇게 하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나머지가 아니라 또다시 판정을 하잖아요. 이번에는 2야 이렇게 물으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요 팁을 알려드릴게요. 위에 equal 뒤에 있는 if 있죠. 이 함수식을 블록 잡아도 복사하세요. 여기를 블록 잡아도 복사하세요. 이렇게 복사한 다음에 조건 만족하지 않을 때에다 붙여넣기를 하세요. 붙여넣기. 그 다음에 요 if를 클릭하세요. if를 딱 클릭하게 되면 두 번째 if 함수식에 대한 함수인수로 떠요. 그러면 복사 붙여넣기 했으니까 1이야 라고 비교하고 있는데 여기 2면 무침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비교를 바꾸세요. 2로 2면 무침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무침. 그리고 이거도 아니야. 그 외에는 찜. 그 외에도 이거도 아닌 경우에는 찜. 이렇게 함수식을 완성하시면 돼요. 완성되어진 함수식은 이렇습니다. if 함수가 2개 사용되어져야 되는 문제 유형입니다. 판정의 기호수가 3개니까. 네. 자, 완성했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확인을 눌렀습니다. 확인 누르면 판정이 묻히면 돼 있는데 이 자동차 면들 점을요 밑으로 쭉 걸어가지고 놓았어요. 중간에 실선 굵게 되니까 펼치 먼저 눌러가지고 서식 없이 채워라 이렇게 하시면 완성되어졌습니다. 2번 풀이까지 끝났어요. 2번 풀이. 다음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i 반찬의 개수를 구하라. 네, count if 함수 사용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2에 13세 선택하고요. fx 누른 다음에 단일 함수 쉬워요. count if 확인. 함수인수 2개 조건 범위 영역 i 반찬의 개수 이렇게 돼 있어요. i 반찬은 어디에 입력되어 있는데요. i 반찬은 분류에 입력되어져 있는 값입니다. 그러면 분류 입력되어져 있는 범위 영역 분류 빼고요. 입력 데이터 범위 마우스 포인트 꾹 찍고 D5에서부터 D12까지 영역을 블록 정합니다. 네. 그 다음에 입력값이 뭐여야 된다고요? i 반찬. i 반찬에 입력된 셀을 마우스로 꾹 찍어요. 이게 쉬워요. 그러면은 이제 D7에 i 반찬에 입력돼 있어. 해당 그 범위 영역 D5부터 D12까지 8개 입력값 중에 i 반찬인 건 2개야. 됐죠? 이 끝이에요. 너무 쉽게 나왔죠, 그죠? 네. 완성되어진 함수식은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확인 눌러가지고 3번 풀이 끝났고요. 다음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로 질문하시는 부분 자체가 여기 셀 안에서는 숫자인데 오른쪽으로 정리 안 해줘도 되나요? 네, 안 해줘도 됩니다. 안 해줘도 틀렸다고 감점 처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수식으로 구해지는 셀 안에는 정렬 안 하셔도 돼요. 네 번째, 밑반찬 판매 금액의 합계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바늘을 말해 천원 단위까지 구하고 라운드하고 서밋 함수 사용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2의 14를 선택하고요.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의 합계를 구하는 건 서밋인데 구해진 값에 대해서 표시 자릿수를 라운드로 처리하라고 돼 있으니까 fx 누른 다음에 라운드부터 검색해서 확인 눌러주고 넘버 부분에다가 여기다가 서밋표가 들어와야 돼요. 서밋표 갈로 열기. 그 다음 위에 서밋표를 클릭하게 되면 서밋표에 대한 함수인수 대화상대로 바뀌어요.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요. 밑반찬 판매 금액의 합계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레인지 영역은 밑반찬 판매 금액의 합이니까 밑반찬에 입력되어 있는 게 어디예요? 똑같네요. 분류다, 그죠? 분류. D 5에서부터 D 12까지. D 5에서부터 D 12까지 영역 블록 정하고요. 네, 그 다음에 요게 입력값이 아까 저희가 카운트 if하고 구했던 거하고 같아요. 같은 방식입니다. 입력값이 이번에는 I 반찬이 아니라 밑반찬이에요. 밑반찬 입력된 셀 선택하면 되겠고, 그 다음 합을 구할 범위 영역은 뭐에 대한 합을 구하라? 판매 금액 합계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H 마우스 포인트 sum 언더바 range 영역 클릭한 다음에 판매 금액 합을 구하라. H 5에서부터 H 12까지 이렇게 블록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류의 입력값이 밑반찬인 거에 해당되어지는 판매 금액. 밑반찬은 하나, 둘, 세 개예요. 그러면 이제 요 세 개에 해당되어지는 판매 금액만 요 세 개에 대한 합만 구해진 거예요. 자, 완성되지 않았고 라운드를 클릭하세요. 라운드를 클릭해가지고 마지막으로 표시 자릿수 지정해줘야 되는데 문제에서 밑반찬 판매 금액 합계를 바늘마에 어디까지 구하라라고 되어 있냐면 1000원 단위까지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100단위까지 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100단위까지 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1000단위면 1000 1을 마이너스 90도 돌리면 빼기 모양 되죠. 0개수가 몇 개예요? 3개. 그래서 마이너스 3이라고 지정하시면 돼요. 이렇게 개념 잡아 놓으시면 잘 안 잊어먹으세요. 그리고 마이너스 3 했을 때 1000단위까지 구해야 되는지 미리 보기가 되니까 맞죠? 네. 182만 1500인데 182만 1500에서 자릿수를 1000단위까지 구하라 마이너스 3에 있을 때 네, 182만 2000까지 구해졌습니다. 확인 누르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여기에 이제 표시 형식 1000단위 구분 기호 적용 안 해도 되나요? 안 해도 감점 처리되지 않습니다. 다음 5번으로 넘어갈게요. 마진 그래프 최대 마진율 점수 주는 문제예요. 정의된 이름이 마진율이면 맥스를 구하라. 이거 굉장히 쉬워요. 함수가 없어 굳이 이용하지 않아도 네, 되는 문제 유형인데 맥스 그 다음에 입력값을 네, 마진율 이거 완성되어진 결과치입니다. 마진율이라고 범위 지정 이름 정의한 F5에서부터 F12까지 영역을 네, 마진율로 이름 정의했거든요. 그 중에 제일 큰 값 구하라. 네, 이꼴 맥스 갈로 마진율 확인. 0.36이라고 되어 있는데 퍼센트 단위로 표시되어지니까 요거는 홈탭에 표시 형식에서 퍼센트로 적용시켜 줄까요? 그러면 36% 이렇게 네. 위에 입력값이 퍼센트니까 그죠? 네. 범위 영역 내 0.36 하면 틀리네 이렇게 네. 약간 당황할 수도 있으신데 홈탭에 표시 형식을 퍼센트 적용시켜 가지고 36%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은 고정적으로 브이로그만 물어요. 6번은요. 자, J14를 선택하고요. 판매 수량은 H14를 선택한 반찬 코드에 대한 판매 수량을 구하는데 브이로그 함수 사용하라. J의 16세 선택하고 fx 누른 다음에 브이로그 vlookup 확인. 4개의 함수 인수 뜨는데 첫 번째 조회할 값은 고정이에요. 반드시 H14셀에 입력되어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H14셀 선택하면 되고 테이블 언더바 어레이 영역은 H14셀에 입력된 값이 어디에 입력되어 있어요? K242가 B5셀에 입력되어 있어요. 그럼 시작셀은 B5셀이에요. 그럼 끝셀은 H12로 못 박으면 돼요. H12 요렇게 B5에서부터 H12 이렇게 못 박으시면 되고요. H14셀에 입력되어진 값부터 시작해서 끝셀은 H12 테이블 언더바 어레이 범위 영역 지정 끝났고 그 다음에 해당 이 범위 영역에서요
K242인 거 찾았어요. 여기 열에서 찾았어요. 그러면 해당 이 선택한 범위 영역에 행 단위를 뽑아와요. 이렇게 뽑아왔어요. 뽑아온 행 중에서 문제에서요. 반찬 코드에 대한 판매 수량을 구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선택한 이 H14에 선택한 반찬 코드에 대한 뭐 구하라? 판매 수량 구하라. 판매 수량. 판매 수량이 몇 번째 열에 있어요? 판매 수량이. 첫 번째가 반찬 코드고, 두 번째가 반찬명이고, 세 번째가 분류고, 네 번째가 검색 태그고, 다섯 번째가 마진율이고, 여섯 번째가 판매 수량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6이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열순번. 몇 번째 열? 여섯 번째 열에 판매 수량이 있어. 6. 그 다음에 조회 방식인데, 조회 방식은 유사 일치와 정확히 일치인데 ITK 엑셀에선 정확히 일치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false라고 하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일치할 때는 FALSE, 비슷하게 일치할 때는 true로 하면 된다. 자, 이렇게 완성되어진 함수식은 이렇습니다. 자, 확인. 그러면 이렇게 보이셨죠? 자, 이렇게 해서요. 네, 함수 문제 6문제까지 풀이 끝났고요. 자, 두 번째로 2021년 10월 달에 진행되어졌던 함수 문제 6문제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함수 문제 6문제, 한 문제당 20점 차지합니다. 자, 풀이 진행 바로 할게요. 결제 방법 1번과 2번은 첫 번째 셀에 함수식을 완성한 다음에 해당 함수식을 밑으로 채워서 행 단위별 자동으로 함수식이 구해지게끔 풀이하는 문제인데 주로 나오는 함수 문제들이 정해져 있어요. 자, 결제 방법은요. 네. 7월달 문제하고 똑같이 나왔어요. choose mid하고 2번 rank.eq, 그 다음에 3번 dsum, 4번 sum if count if, 5번이 7월달에는 large가 나오는데 여기 max만 다르고 6번 vlog하고 똑같아요. 즉 출제되는 함수가 거의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기출문제 한 3회분 정도 반복 연습하셔서 푸시고 완벽하게 내가 시간 내에 할 수 있으면 무난하게 A 등급 받을 수 있으실 거예요. 자,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I의 5셀 선택했고요. 네, 그 다음에 문제는 결제 방법을 어떻게 구하느냐면 코드의 두 번째 값 뽑아서 1이면 카드, 2면 현금, 3이면 쿠폰, choose mid 이렇게 돼 있으니까 FX 눌러요. FX 눌러가지고 함수 마법사 실행되어지면 choose부터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는데 대문자 추천드리겠고, choose 함수인수 대화상자에서 index num에다가 mid 갈로 열기까지 해야 요게 함수 내 인식이 되어집니다. mid를 클릭을 하게 되면 mid 함수인수 대화상자로 바뀌고요. 텍스트 입력 날에다 마우스 포인트 꾹 찍고 같은 행에 있는 코드가 입력되어진 셀을 마우스로 꾹 찍어서 B5가 입력되어지면 start num은 두 번째 글자 한 글자를 이야기하니까 두 번째 글자부터 시작해서 몇 글자 추출하느냐? 한 글자 뽑아. 그러면 이렇게 B5셀의 입력이 B10170이 입력되어 있는데 두 번째 한 글자 뽑으면 1이야 라고 미리 보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까지 하면 미드 함수 끝났고 choose를 다시 클릭하세요. choose를 다시 클릭한 다음에 해당 추출된 값이 1일 때는 카드 문자니까 상따옴표로 카드라고 감사주고요. 2일 때는 현금, 밸류 2에다가 현금이라고, 3일 때는 밸류 3에다가 쿠폰이라고 이렇게 해주면 함수식은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보여졌거든요. 네. 자, 이 상태에서요, 확인을 누르게 되면 카드라고 보여졌는데 해당 요 자동체험 핸들 있죠. 요 점을요, 이 밑에까지 끌어요. 네, 밑으로 쭉 끌면 보다시피 중간에 굵게 표시가 되어지니까 채우기 옵션 펼침 버튼 눌러가지고 서식 없이 채우기를 선택을 해줍니다. 이렇게 마무리됐고요. 1번. 다음 2번 순위 구하는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2의 5셀 선택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단위 함수예요. rank.eq. 바로요. fx 눌러가지고 rank.eq. 그냥 랭크만 입력하고 검색해도 관련 함수 선택에서 찾아져요. rank.eq 선택하고 확인 눌러가지고 rank.eq 함수인수 대화상자가 실행되면 넘버 부분에다가 문제 보면 뭐에 대한 순위 구하라 라고 되어 있냐면은 수강 인원에 대해서 내림차수 순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같은 행에 있는 수강 인원 입력셀 선택하고요. G5셀입니다. 레퍼런스는 비교 범위이기 때문에
G5부터 G12까지 블록 지정하고 반드시 요 참조 영역을 절대 참조로 바꿔줘야 돼요. 쉬운 방법은 F4번 기능키를 한번 누르게 되면 열과 양 앞에 요 블록 지정해가지고 F4 누르면 열과 양 앞에 달러가 따다다닥 붙어야 돼요. 1번과 2번은 하나의 함수 제작사한 다음에 밑으로 채워서 횡단위별로 구해지게끔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당 그 참조 영역을 절대 참조로 바꿀 수 있는지도 묻기 때문에 자주 나오는 대표적인 함수가 rank.eq 함수예요. 절대 참조를 해놓으면은 해당 함수식을 밑으로 채우더라도 이 비교 영역은 안 바뀌거든요. 자, 오더는 내림사순은 0 또는 빈 공란이 내림사순입니다. 오름사순은 작은 값이 1등, 내림사순은 큰 값이 1등이에요. 오름사순은 1로 하시면 돼요. 자, 여기는 내림사순이니까 0으로 하시고 뒤에 추가 문자 열 있죠. 내림사순 순위 구한 다음에 위로 붙여라.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엔드 연산자 이용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6만 구해졌으니까 저기 수식 입력 줄 끝에다 클릭한 다음에 엔드 연결 연산자 사용한 다음에 문제에서 위 이렇게 돼 있었죠. 몇 위라고 구하라 이렇게 돼 있었죠. 네, 엔드 상따옴피 위 상따옴피 닫기 6위 해당 셀 선택 자동차 면들 밑으로 드래그 채우기 옵션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서식 없이 채우라. 그래서 중간에 굵게 표시된 부분을 네, 실선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풀이도 끝났어요. rank.eq 완성되어진 함수식은 이렇습니다. 다음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과 제빵 수강료 합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단 조건 입력 데이터 이용으로 뒷섬 함수 사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일 함수니까 이 13세 선택하고 fx 누른 다음에 뒷섬 확인. 데이터베이스 범위 영역은 저희가 2작업이나 3작업 할 때 해당 1작업에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복사 붙여넣기 요걸 하냐면 B4부터 H12입니다. 그래서 B4부터 H12가 데이터베이스 범위 영역이다. 이렇게 못 박으시면 돼요. 그 다음 필드는 합을 구할 범위 문제에서요. 제과 제빵이 조건이고요. 조건을 만족하는 부분이고 조건이고 제과 제빵. 그 다음에 뭐의 합을 구하라? 수강료 합을 구하라. 그러면 필드 입력란 마우스 포인트 꾹 찍고 수강료가 입력된 셀을 마우스로 클릭하세요. H4셀 입력되어 있고 하고 그 다음에 기준은요. 입력 데이터 꼭 이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과 제빵이 어디 입력되어 있어요? 분류 밑에 있다 그죠? 그럼 반드시 머리글 분류부터 제과 제빵 이렇게 선택하셔야 돼요. 기준이 분류면 분류 그 다음에 값은 제과 제빵인 거 이렇게 선택합니다. 자, 이게 완성되어진 함수식이에요. 확인 눌러가지고 구하면 되겠고 정렬 안 해줘도 되느냐 숫자 회계는 오른쪽 정렬 이렇게 되는데 안 해줘도 됩니다. 여기 감점되지 않습니다. 다음 이 14셀 선택해서 한식 수강 인원 평균 구하라 서미프와 카운트 if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에 14셀 선택하고 fx 누른 다음에 먼저 서미프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 합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 범위 영역은 한식 수강 인원을 평균 구하라. 한식은 분류입니다. 그래서 D5에서부터 D12까지. 자, 끝에 if로 끝나는 함수는요. 표머리걸 선택해서 빼요. 입력 데이터만 선택하셔야 돼요. 근데 D로 시작하는 함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반드시 머리걸까지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기준은요. 한식 입력된 셀 선택하면 되고 합을 구할 범위 영역은 평균 대상이 수강 인원이에요. 그래서 수강 인원에 대한 합을 먼저 구할 거예요. 수강 인원 단위명 G5에서부터 G12까지 확인 누르게 되면 106인데 이거는 한식 수강 인원의 합계가 보여진 거고요. 평균은 위에 카운트 if 이용해가지고 조건 만족하는 데이터의 개수를 나눠줘요. 슬러시가 나누기입니다. 카운트 if 팁 조건 범위와 기준이 서밋하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복사해가지고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해버리시고 갈로만 닫아주고 엔터키 누르면 뚝딱 풀이는 끝났습니다. 엔터. 네, 이렇게 풀이가 끝났습니다. 4번 풀이 끝났고요. 다음 5번은 점수 주는 문제로 나옵니다. 최대 좋아요 누적수 정의되려면 좋아요로 이용해서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너무 쉬워요. 제13세 함수 마법사 굳이 이용하지 않고도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여기다가 정의되려면 좋아요를 이용하라. 네. 좋아요 여기 적어주시면 돼요. 이 끝이에요. 네, 이꼴 맥스 갈로 좋아요 갈로 닫기 확인 하면 네
좋아요로 이름 정의되어진 부분이 7번째 조건에서 F5부터 F12 영역입니다. 이 영역의 입력값 중에 제일 큰 값 구하라. 자, 마지막 6번째 함수 Vlookup으로 고정화되어 있는데 H14를 선택한 과목에 대해 담당자 구하라. Vlookup 함수 사용하시오. Vlookup 확인. 함수 인수 4개인데 첫 번째 찾을 값은 반드시 H14셀 H14셀을 선택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테이블 언더바 어레이는 H14셀을 선택한 값이 입력되어진 셀 위에서 디자인 케이크 C5입니다. 끝셀은 H12로 못 박아요. C5부터 H12 요렇게. 그래서 H14셀에 입력되어진 값부터 시작하고 끝셀은 H12 이렇게 못 박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해당이 참조하고 있는 영역 내에서 뭐 가져오라라고 되어 있냐면 담당자요. 담당자는 몇 번째 선택 범위 영역이 몇 번째 있느냐? 세 번째 있다. 그죠? 열이. 과목이 첫 번째, 분류가 두 번째, 담당자가 세 번째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3이라고 적고요. 그 다음에 조회 방식은 저희 ITQ 엑셀 시험에서는 꼭 과목이나 코드 기준으로 해서 찾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히 일치인 폴스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네, FALSE라고 적으시면 되겠고 6번째 함수 완성되어진 함수식은 이렇습니다. 이꼴 Vlookup 풀이 끝났고요. 네, 확인 누르고 이대로 두세요. 이 펼치번도 눌러가 다른 거 바꾸면 자동 바뀌거든요. 바뀌는데 첫 번째 걸로 유지를 해 두세요. 자, 함수 문제 6문제 20점 배점으로 120점 풀이 끝났고요. 자, 세 번째로 2021년 11월 달에 진행되어진 함수 문제 6문제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함수 문제가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좀 쉽게 나왔어요. 네, 이번 11월 달이. 첫 번째가 if rank.eq 함수 조합 문제고, 두 번째가 choose right 함수, 세 번째 dsum 함수, 네 번째 count if, 다섯 번째 large, 여섯 번째 Vlookup 돼 있어요. 함수 문제 총 6문제 나오죠. 이 중에서 함수가 주어지는 개수는 8개예요. 8개. 그러면 6문제 중에 2문제만 2개 함수 조합으로 풀고 나머지는 그냥 1개 함수로만 푸시면 돼요. 함수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출제되는 것들만 주로 나와요. 순차적으로 풀겠습니다.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 순위 구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주 나왔던 문제 유형입니다. I 5셀 선택을 하고요. 네, 함수 마법사 이용해서 풀겠습니다. fx 눌러가지고 함수 마법사 실행되어지면 판매 순위는 문제 판매 수량의 내림산 순위를 1에서 3까지 구하고 그 외에는 공백으로 표시하라. if하고 rank.eq 판정은 if부터 합니다. 그래서 if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키 확인 버튼. 로직 언더바 테스트 부분에다가 판매 수량, 이 판매 수량에 대한 행 단위별, 상품 단위별 순위를 구해라. 그러면은 순차적으로 풀면 돼요. 우선 순위 구하는 걸 rank.eq로 rank.eq 함수 갈로 열기 이렇게 하세요. 까지 입력을 하면 여기 빨갛게 바뀌었어요. 요거 함수로 인식이 되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rank.eq에 대해서 난 잘 모르는데 그러면 요 함수식 수식 입력줄에는 rank.eq로 클릭하면 rank.eq 함수 인수 대화 상대로 바뀌어요. 도움말 밑에 얻으면서 구하시면 돼요. 첫 번째 함수 인수는 순위를 구하라는 수를 여기다 입력해 이렇게 요구하고 있거든요. 순위는 문제에서 판매 수량에 대한 순위 구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같은 행에 있는 판매 수량이 입력되어진 셀을 선택하는데 요 입력란을 꼭 이렇게 rank.eq에 요 넘버 입력란에 클릭을 하고요. 요 입력란을 클릭하고 그 다음에 마우스로 얘를 꼭 찍어야 돼요. 그래야지 제대로 입력되고, 아까처럼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입력하지 않고요, 얘를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면 여기 입력돼 버려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자, rank.eq에 넘버 입력란 마우스 포인트 꾹 찍고 판매 수량 단위계 입력 셀, 그 다음 레퍼런스 영역은 전체 8개 제품별 판매 수량 입력 데이터 범위 전체. 유의해야 될 사항은 뭐냐면 이 rank.eq에 해당이 참조 범위가 해당 이 함수식을 밑으로 채워서 구할 건데, 채워서 구할 때 함수식에 입력된 위치에 상관없이 이 참조 범위는 고정이 되어야 돼요. 안 바뀌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얘를 블록 정한 다음에 F4번기 이렇게 눌러가지고 절대 참조 열과행 앞에 달러가 따다다닥 붙게끔 하셔야 돼요. 달러C 달러5 콜론 이렇게 블록 정한 다음에 F4번기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달러G 달러5 콜론 달러G 달러12로 바뀝니다.
요렇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순위를 구하는 방식인데, 문제에서 내림사준 순위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었어요. 큰 값이 1등은 0 또는 생략입니다. 0 입력하시면 돼요. 이게 지금 1등인가봐요. 3, 4, 5, 6이 1로 구해졌네요. 자, 순위까지 구했는데, 문제에서 순차적으로 판매 수량의 내림사준 순위 구했어요. 그 구한 순위가 1에서 3위까지는 구해. 1에서 3위는 표시를 하라. 그 외에는 공백으로 표시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다시 if를 클릭하세요. 여기서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if를 클릭하게 되면 if 함수인수 도움말로 바뀌어요. if 함수인수 도움말로 바뀌는데, 이 구한 순위가 1, 2, 3위에 해당되어져 한꺼번에 처리할게요. 3 이하로 처리하시면 돼요. 위에다가 입력할까요? 작거나 같다 3. 구해진 순위가 3 이하야. 그러면 3, 2, 1 3개니까 3 이하면 조건을 만족했을 때 실행문은 뭐냐면 그 순위를 표시시켜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다가 rank.eq 함수 사용해야 되는데, 여기 수식 입력줄에 완성한 이 rank.eq 함수식 있죠. 요 부분을 블록 지정해서 복사한 다음에 여기다 붙여넣기를 해버립니다. 요 복사했죠? 그 다음 if를 다시 클릭한 다음에 여기 참일대 실행문에다가 이 rank.eq 함수식을 복사 붙여넣기 해버리세요. 3위하면 동의가 3위하면 해당 그 등위를 표시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빈 공백은 상따옴표 묶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완성된 함수 지금 이렇습니다. 확인 버튼 딱 누르면 이렇게 1등이니까 1 자동체맨드 요 점을요 밑으로 여기 12엔까지 블록 지정한 다음에 중간중간에 굵게 표시되어지니까 구분선이 요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서식 없이 채워라를 선택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안 했다고 해서 감점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추천드리겠습니다. 서식 없이 채움 1, 2, 3 1, 2, 3등은 1, 2, 3이 표시가 되어졌고요. 그 외에는 공백 1번 풀이 끝났고요. 다음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배송기간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상품 코드의 마지막 글자 라이트 함수 이용해가지고 뽑으면 되겠고, 그게 1이면 2일 이내, 2면 3이면 이렇게 표시라고 되어 있네요. choose right 조합으로 되어 있어요. j2의 5셀 선택하고요. 네, fx 누른 다음에 순차적으로 합니다. choose choose 입력하고 엔터키 확인 버튼. 그 다음에 index 언더바 num은 right 함수 right 갈로 열기 반드시 하세요. 함수가 어렵게 느껴지시더라도 초기에는 엑셀 접하실 때 일반적인 반응이 함수 어려워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반응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함수는 사용법이 문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 문법을 나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하고 이 회화하는 걸 어려워하시잖아요. 이 경우에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라는 부분을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 반복 숙달하면 자연스럽게 되는 것처럼 엑셀에서 함수가 그 케이스입니다. 반복적으로 연습하셔가지고 익히셔야 돼요. 시간 투자가 좀 필요합니다. RIGHT 갈로 열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를 마우스로 클릭하면 라이트 함수 인수에 대한 도움말 뜨잖아요. 그래서 함수 마법사를 익히는 게 수월하세요. 도움말이 다 밑에 이렇게 텍스트는 뭐 입력해야 되는데, 추출하고자 하는 문자가 들어있는 텍스트 문자를 입력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 텍스트 입력나 마우스 포인터 꾹 찍고, 같은 행에 있는 문제 요구 조건이 상품 코드의 마지막 글자 한 글자 이렇게 돼 있었으니까 상품 코드 셀 선택하고 몇 글자 추출할 건데, 라이트 함수는 오른쪽에서 몇 글자, 그러니까 마지막 글자 한 글자는 오른쪽에 한 글자. U-213일 경우에 오른쪽 한 글자 뽑아내면 1이야 라고 이렇게 네, 미리 보기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네. 자, choose를 다시 클릭하세요. choose를 다시 마우스로 여기다가 클릭하세요. 클릭하면 choose 함수 인수 내화상대로 바뀌었고요. value로 이제 입력해 주는데, 1일 때 실행문을 value 1에다가 1일 때가 2일 이내예요. 반드시 상따옴표 반드시 묶어야 됩니다. 상따옴표 문자열은 2일 이내 상따옴표 닫기. 2일 때는요 3일 이내에 돼 있어요. 상따옴표 묶음 3일 이내에. 그 다음에 3일 때는요 4일 이상으로 돼 있어요. 네, 4일 이상 상따옴표 묶음 요렇게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완성된 함수 중에 요렇습니다. choose right 이렇게 풀었고요. 네, 완성이 됐으면 확인 누르면 셋 중에 하나를 판정되어질 거예요. 네, 2일 이내 끝에가 1이니까 네, 1일은 2일 이내. 해당 셀 선택하고 자동체맨들 마찬가지 쭉 12엔까지 블록 지정한 다음에 드래그 한 다음에 채워지면 중간 굵게 표시되니까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서식 없이 채워라를 선택을 해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2회차에서 어렵게 느껴진 두 문제 풀이 끝났어요. 일반적으로 두 개 함수 복합식이 좀 어렵게 느껴지시거든요.
나머지 네 문제는 단일 함수예요. 함수 하나씩만 풀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드 판매 수량의 합계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 조건 입력 데이터 이용해 뒷섬 함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E에 13셀 선택을 했고 FX 눌렀습니다. 뒷섬 입력합니다. DSUM 엔터 확인. 자, 데이터베이스 범위 영역은 저희가 2작업이나 3작업에 우대어지는 부분에서 보면 1작업의 범위 영역을 B4에서부터 H12 복사해 그 부분이 데이터베이스 범위 영역이에요. 그래서 B4 머리글부터 H의 12까지 범위 지정하시면 돼요. 그 다음 필드는요. 보드 판매 수량의 합계를 구하라. 뭐에 대한 합계를 구하라고요? 판매 수량의 합계 구하라. 이게 대상 필드예요.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필드 지정하는 방법은 판매 수량 입력되어진 셀을 마우스로 꾹 찍어요. 판매 수량 갈고리 단위계가 입력된 셀을 마우스로 꾹 찍어 참조하는 형태로 하시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그 다음 크라이테리어는 보드 판매 수량. 보드는 뭔데요? 분류 보드. 네, 입력 데이터 이용하라. 해당 이 D로 시작하는 함수는 고급 필터의 조건 범위 설정과 같아요. 필드명 밑에 조건을 입력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범위가 필드명 밑에 기준. 입력 데이터 이용하라라는 건 꼭 그렇게 선택할 수 있게끔 입력해 줄게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분류, 보드 이렇게 범위 지정하셔야 돼요. 크라이테리어 영역. 자, 완성되어진 함수 중은 이렇습니다. D로 시작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 문제 꼭 나옵니다. 3번 또는 4번에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필드 그 다음에 기준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확인. 보드 판매 수량의 합계는 4,538입니다. 자, 질문 중에 보면 여기는 천단위 구분기 안 해도 되나요? 네, 안 해도 됩니다. 함수 부분은 정렬 안 해도 감점 처리 안 합니다. 다음 네 번째. 센서 상품의 개수, 구한 결과값에 결을 붙여라. 카운트 if 함수와 엔드 연산을 사용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E에 14를 선택하고 FX 누른 다음에 함수 사용 요구 조건이 하나니까 문제 요구하는 카운트 if 입력하고 확인. 조건인 함수 인수 2개 요구되어서요. range는 조건 범위입니다. 문제에서 센서 상품의 개수로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센서가 입력된 범위 영역은 분류입니다. 분류. D에 5부터 1%로 끝나는 함수는 머리글 포함시키면 안 돼요. 분류를 포함시키면 안 돼요. 입력 데이터만 D5부터 D12까지 보드 센서 모듈 섞여있는 범위 영역입니다. 이 범위 영역 내의 입력값이 크라이테리언이요. 센서인 거. 마찬가지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는 센서가 입력된 셀을 마우스로 꾹 찍어버리세요. 자, 그러니까 4개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지는데 요구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뒤에 개자 붙여라 엔드 전사를 이용해 라는 요구 조건 놓치면 함수 문제는 부분 점수가 없어요. 뒤에 개자 붙여라는 거 안 했는데요. 카운트 if는 잘 했어요. 그러면 한 10몇 점 얻나요? 안 돼요. 부분 점수가 없어요. 함수 문제만은. 네. 요구 조건 다 충족해야 20점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0점입니다. 그러니까 잘 따지셔야 돼요. 자, 끝에다가 산대 끝에다가 마우스 포인트 꾹 찍고 엔드 상따옴표 개 상따옴표 닫기를 직접 입력을 하시면 4개 이렇게 되죠. 확인. 완성된 함수 지금 이렇습니다. 확인. 됐습니다. 다음 5번으로 넘어갈게요. 네. 최대 판매 금액을 구하는데 정의 내용을 이용하고 라지를 사용하라 이렇게 돼 있네요. 네. 맥스, 민, 라지, 스몰 중에 하나 꼭 나와요. 5번째 문제. 지금 라지를 묻고 있고요. 네. 라지, 맥스, 스몰, 민 중에 하나가 꼭 나옵니다. MIN 중. 점수 주는 문제로. 자, 제2의 13제 선택하고요. 네. 함수 인수를 사용 안 해도 풀 수 있는 문제이긴 한데 라지 확인. 어레이 범위 영역에 정의되는 판매 금액 이용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레이 영역에다가 배열 영역에다 판매 금액을 입력을 하시면 돼요. 네, 이름 정의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F5에서부터 F12 영역이죠. 네, 그래서 6,800, 22,000 이렇게 인식되고 그 다음에 뭐? 제일 큰 값, 가장 최대 금액 첫 번째 큰 값 1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너무 쉽죠? 네. 5번은 점수 주는 문제 나와요. 이꼴 라지 갈로 판매 금액 심표 1 갈로 닫기 이렇게 하시면 돼요. 확인. 22,000. 마지막 6번째는 브이로그 함수로 거의 못 박혀 있는데요. 네,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금을 구하는데 H14제를 선택한 상품명의 판매금을 구하라, 브이로그 사용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FX 누르시고 VLOOK
반드시 나옵니다. 6번 문제는 브이로그 못 박혀 있어요. 조회할 값은 H14를 선택한, 그러니까 H14 선택하고요. 그 다음 테이블 언더와 어레이는 입력나 마우스 포인트 꾹 찍고, 자, H14셀에 입력된 값이 뭐예요? 아두이노 우노. 아두이노 우노가 선택된 셀은요, C의 5셀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끝셀은 H12로 못 박아버리세요. H1200 이렇게 블록 지정 했고요. 현재 이 선택한 영역 4개의 문제에서요, 뽑아올 대상은 뭐냐면 판매 금액이에요. 이 판매 금액이 선택한 범위 영역, 이 선택한 범위 영역 4개의 몇 번째 열에 있느냐. 판매 금액은 첫 번째가 상품명, 두 번째가 물류, 세 번째가 브랜드, 네 번째가 판매 금액. 네 번째다, 그죠? 여기다가 4라고 입력을 하시면 돼요. 4. 그 다음에 조회 방식은 저희 ITQ 엑셀에서는 폴스밖에 안 나와요. FALSE. 정확히 일치밖에 안 나와요. 시험에서. 네, 유사일치 안 나와요. 폴스. 요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완성된 함수 중에 이렇습니다. 이꼴 보이르고 갈로 H14 심표, CO에서부터 H12 심표, 4 심표, 폴스. 확인. 완성했고요. 자, 이상으로 9월달부터 11월달에 걸친 3회차 함수 문제만 풀이를 진행해 드렸습니다. ITQ 엑셀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요. 꼭 A등급으로 합격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 정보박사였습니다.